예, 16번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입니다. 대표적으로 항공장애 등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항공장애 등이 뭐예요? 철탑 같은 높은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서 뭐 헬기 등이 부딪히지 말려고 밤에 반짝반짝 하는 것 있죠. 그런 것들이 철탑에 시설된 항공장애 등 특고압 가공 전선로 지지물 즉 철탑에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위쪽에서 특고압 가공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이렇게 특고압 가공 전선 있죠. 전선의 위쪽에서 이렇게 항공 장애구가 있으면 장애등이 있으면 여기 있으면 특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입니다. 기억해 주실 거는 일단 저압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다른 부하를 접속하지 아니할 것. 이 항공장애 등 이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다른 부하를 접속하지 않고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절연 변압기 부하 측의 한단자 또는 중성점 및 이런 곳에는 접지 공사를 해야 한다. 17번입니다. 가공 전선로의 경간의 제한. 경간이란 것은 지지물 사이의 거리인데 여기서도 조금 암기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지지물이 있다면 경간이 뭐예요? 경간은 이 사이의 거리를 S, 경간이라고 합니다. 경간에서 일단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앞에서 했지만 목주와 A종, B종과 철탑 이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죠. 목주는 나무로 된 것 점주고요. A종은 우리가 뭐 대량 생산하는 그런 작은 전주입니다. 그리고 B종 같은 경우는 좀 주문 생산하는 큰 전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철탑은 말 그대로 그 철탑입니다. 이런 경간의 제한에서 저고압, 특고압인데 지금 보시면 저고압, 특고압이 모두 동일합니다. 이 부분 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준 경간이라고 해요. 표준 경간. 그래서 목주와 A종은 150m. 이 경간이 표준 경간이 150m고요. B종은 250m. 제한이니까 이까지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탑은 600m고요. 근데 특고압 철탑의 단주는 400m가 됩니다. 이렇게요. 표준 경간 150에 250에 600 반드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다항일 경우는 거의 2배로 늘릴 수가 있죠. 150에 300 그 다음에 250, 500 2배입니다. 근데 철탑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600보다 더 멀리 할 수는 없어요. 다항이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보세요. 요것을 그냥 한번 읽어만 봐주시고요. 다항은 가공전선은 보강입니다. 원래 고압이 어떻게 돼요? 고압은 8.01에 5입니다. 특고압은 8.71에 22죠. 이렇게 되는데 고압의 한 단계 더 위, 고압의 8.71에 22를 씁니다. 고압에 특고압 전선을 써요. 그 다음에 특고압에는 8.71에 20인데 21.67에 50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전선이 더 튼튼하고 굵잖아요. 그러면 경간을 이렇게 2배로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표준 경간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뭐 저압에 뭐 5.26에 4, 고압에 8.01에 5, 특고압에 8.7에 21을 썼을 때가 표준 경간이고 이 고압이나 특고압에 이렇게 한 단계 위의 전선을 쓰게 되면은 경간을 2배로 늘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철탑 같은 경우는 변할 수는 없습니다. 단주도 그렇고요.
그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몇 번 나왔었는데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보완공사가 뭐냐면 우리가 용어를 할 때 제1차 접근 상태와 제2차 접근 상태가 있었습니다. 문제에서도 나왔고요. 제2차 접근 상태는 3m 이내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까이에 어떤 건물이나 어떤 전선이 시설되면은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안전을 더 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공사, 안전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고, 우리가 보안공사를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보완하느냐? 전선을 굵은 것으로 하거나, 더 굵은 전선을 사용해서 안전을 보강하거나, 혹은 경관을 감소하는 겁니다. 방금 표준경관 했었죠. 어떻게? 150에 250에 600이 표준경관입니다. 그래서 보완공사로 하면은 경관을 더 짧게 하는 거죠. 더 멀게 하는 것은 더 위험하니까 경관은 더 짧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목주나 A종은 보세요. 저압, 고압, 그 다음에 특고압 보완공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150에서 100m로 합니다. 100m로 더 짧게 해서 안전을 보강하는 거죠. 특고압은 없어요. 왜냐? 특고압은 목주나 A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고압은 제1종 특고 보안공사는 1종 특고 보안공사는 목주나 A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종 특고 보안공사와 3종 특고 보안공사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공사를 했을 때 저압, 고압, 2종 특고, 3종 특고 보안공사 모두 목주와 A종은 100m입니다. 그럼 철탑도 보세요. 철탑도 다 400m입니다. 400m인데 특고압 보안공사에서 단주는 300m다. 네. 그래서 철탑에서 보안공사하면 400m고 특고압에서 단주일 때만 300m고요. B종은 조금 다르죠. B종은 저압, 고압, 특고압은 150m, 2, 3종 특고는 200m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또 별로 달라지는 게 많이는 없죠. 표준경관 무조건 외워주시고요. 150에 250에 600, 목주나 A종은 모두 100, 다만 1종 특고는 못하고요. B종은 저압, 고압, 1종 특고는 150, 2, 3종 특고는 200, 철탑은 400, 다만 특고압 보안공사에서는 단주 300이 된다. 네.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안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저고압 보안공사도 거의 함께 묶어서 해주시면 돼요. 저고압 보안공사. 앞에서 제가 보안공사를 2가지 정도 방법으로 한다고 했죠. 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일정 특고에서 더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한다. 그 다음에 경관을 짧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에서는 경관을 더 짧게 한다는 했고요. 그럼 저고압 보안공사에서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 아래 표에 따른다라고 했죠. 그러면 저압에서 400V 이하와 400V 초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압에서 2.3에 2.6, 그 다음에 뭐 C가지 외에서 5.26에 4 이런 전선을 사용했었잖아요. 그런데 400V 이하에서 5.26에 4를 씁니다. 그러면 고압에서 어떻게 해요? 저압 400V 초가 얼마였어요? 원래는 5.6에 4인데 8.01에 5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안공사를 한다. 저압에서 400V 이하일 때 5.6에 4. 예. 그 다음에 저압에서 400V 초과할 때 8.01에 5요. 근데 고압은 그대로죠. 8.01에 5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저고압 보안공사에서 목주에 대한 안전율이 1.5입니다. 우리가 목주의 풍압 과정에 대한 안전율은 저압, 고압, 특고압에서 1.2, 1.3, 1.5였죠. 앞에서 나왔을 때. 근데 저고압 보안공사에서 목주의 풍압 파종에 대한 안전율을 1.5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제1종 특고 보완공사를 해야 될 경우는 봅니다. 보통 우리가 일단 케이블을 사용할 때 케이블의 경우 이외죠. 케이블의 경우 이외에 특고압에서 얼마를 써요? 8.71에 22를 썼잖아요. 맞죠? 8.71에 20인데 1종 특고 보완공사니까 100kV 미만일 때 21.67에 55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 때 21.67kN은 얼마? 55와 55제곱밀리미터라고 했죠. 앞에서 병가를 할 때, 저고압 병가를 할 때 했었죠? 혹은 공가를 할 때는 얼마였어요? 21.67에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종 특고 보완공사에서 100kV 미만이면은 사용 전선은 21.67에 55 이상으로 쓴다. 그 다음에 100kV 이상 150, 300kV 미만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154kV가 있죠. 공칭 전압 중에 154kV는 58.84에 150. 300kV 이상은 345kV가 있습니다. 얼마? 77.47에 200. 보통 이 단면적이 자주 나와요. 단면적에서. 그래서 100kV 미만일 때 55. 그 다음에 100에서 300일 때 150, 300을 넘으면은 200이 된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1종 특고 보완공사에는 목주나 A종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못한다. 전선로의 가공지선을 반드시 시설해야 됩니다. 1종 특고 보완공사에서 가공지선을 반드시 시설한다. 그 다음에 이거 1종 특고 보완공사 한정되어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특고압 가공 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 지락사고나 단락이 생겼을 때요, 1종 특고 보완공사에서는 3초 이내 자동 차단이고, 만약에 100kV 이상이면은 2초 이내 차단이다. 이런 기준이 1종 특고 보완공사를 하면은 전선은 이렇게 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경관도 앞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이런 차단 장치 100kV 미만일 때는 3초 이내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고 100kV 이상의 경우는 2초 이내 자동 차단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는 것이 1종 특고 보완공사 시설 방법입니다. 그럼 2종 특고 보완공사는 일단 경관은 앞에서 했었죠. 경관은 이렇게 하고 전선은 연선이고요. 목주의 풍화 과정에 대한 안전율 2 이상입니다. 2종 특고 보완공사는 목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얼마였어요? 저고압에서는 얼마였어요? 안전율은 1.5였죠. 2종 특고 보완공사에서 안전율은 2 이상일 것. 그 다음에 3종 특고 보완공사는 2종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선이다. 요런 것. 규정이 요겁니다. 뭐 2 이상일 것, 이 기준은 없지만 나머지 경관도 같고 연선일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는데 보완공사 하더라도 이 부분이죠. 이 전선 굵기를 사용하면 경관을 표준 경관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항의 전선 굵기를 적용하면은 경관을 표준 경관으로 적용 가능한데, 보세요. 일단 150, 250, 600이 표준 경관이죠. 그래서 이 전선, 이 규정을 적용하면은 표준 경관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250, 600, 250, 600, 뭐 250, 600, 이거 150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뭐 250, 600 이런 것도 똑같은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저압 보완공사는 원래 저압은 얼마였어요? 2.3, 2.6이었죠. 뭐 혹은 5.6에 4였습니다. 전선이 2.6에 2.3, 2.6 인양강도 2.3에 전선의 지름 2.6이었거나 혹은 커봤자 5.6에 4였지만 저압 보완공사에서 8.71에 22 이거 뭐예요? 평소 특고죠. 특고 전선을 사용하면은 저압 보완공사를 표준 경관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고압 보완공사 볼게요. 고압 보완공사는
원래 얼마요? 8.01에 5잖아요. 고압 가공전선의 전선이. 그런데 여기에 14.5에 38 이상의 경동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집을 해. 목주나 A종 없죠. B종 철주, B종 철근 콘크리트 덧 철탑을 사용하니까 목주는 고압보안공사 100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B종 철주나 B종 철근 콘크리트 덧 철탑은 이런 전선을 사용하면은 표준 경관이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정특고보안공사에서 58.84에 150 이상을 사용하면 것이고, 여기도 목주는 없잖아요. 목주는 없고 A, B종이나 철탑을 사용하면은 표준 경관을 할 수가 있고, 이정특고보안공사에서도 여기도 목주는 없죠. B종이나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목주 A종은 빼고 이것들을 표준 경관으로 할 수가 있다. 그 3종 특고 예들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장강도 14.5일 이상 연선 또는 단면 38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하면은 목주에서 150을 사용할 150m로 할 수가 있고요. 인장강도 21.67에 55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하면은 250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요런 것 한 번씩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모두 암기하시기는 그렇고 한번 정도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한번 볼게요.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입니다. 건조물. 그래서 가공전선과 건조물 조영제 사이에 이게 거리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 있죠, 그림. 그림. 이 표는, 이 수치는 무시해 주시고, 수치 무시해 주시고, 이겁니다. 보세요. 얘가 지금 상부 조영제 위쪽입니다. 상부. 지금 조영제가 벽이라 그랬죠. 상부 조영제 위쪽. 그리고 여기는 상부 조영제 옆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부 조영제 아래쪽이에요. 건조물이 있을 때 상부 조영제 위쪽, 상부 조영제 옆쪽, 상부 조영제 아래쪽에 따라서 지금 특고압 절연전선 경우는 특고압 절연전선의 경우는 2.5고 여기가 1.5가 됩니다. 1.5. 그런데 보세요. 이거요. 상부 조영제 위쪽일 때 저고압은 똑같습니다. 2m. 2m. 그 다음에 35km 이하는 3m. 이렇게. 35km 초과는 3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5. 우리가 앞에 했던 거죠? 단수 곱하기 0.12가 있고요. 단수 곱하기 0.15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것이고요. 단수 곱하기 0.15는 언제냐면 지금처럼 건조물일 때, 그 다음에 도로일 때는 0.15가 됩니다. 곱하기 0.15. 예. 다른 부분과 다르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네. 상부 조영제 위쪽은 저압과 고압은 2m, 특고압은 3m가 됩니다. 1번 뭘까요? 저압에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면, 저압의 저압 절연전선이 아니고 저압의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3번 뭐요? 고압의 케이블을 사용하면은. 그 다음 35km 이하 특고압은 두 가지로 되는데, 특고압에 케이블을 쓸 때가 있고요. 특고압에 절연전선 쓸 때가 있어요. 특고압에 특고압 절연전선 썼을 때, 특고압에 특고압에 케이블을 썼을 때. 그래서 3m지만 특고압에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쓰면 2.5m입니다. 특고압에 케이블을 쓰면 또 반을 가까이 떨어지죠. 1.2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부 조영제 옆이나 아래, 기타 조영제. 상부 조영제 옆이나 아래, 기타 조영제는 2m에서 1.2m, 2m에서 1.2m. 그 다음에 2m에서 1.2m. 그래서 저압과 고압은 똑같죠. 그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압에서는
고압절연전선, 특고압절연전선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 떨어지고요. 고압에서는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 떨어진다. 요거 빼고 나머지는 저압과 고압이 똑같습니다. 2m와 1m, 1.2m와 0.4m, 0.8m, 0.3m, 0.8m 똑같죠. 특고압에서는 3m죠. 3m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얼마? 특고압 절연전선 사용했을 때 옆쪽 또는 아래쪽이니까 거리가 좀 더 느슨해집니다. 얼마? 1.5m. 네, 1.5m. 케이블을 사용하면 0.5m. 그 다음에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이고 전선이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면은 1.0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함께 묶어서 해주시고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이런 거 잘 나오고 이거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문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 전압별 시설 규정입니다. 사용 전압별, 저압, 고압, 특고압별 시설 규정에서 일단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고압 가공 전선로는 고압 보안 공사. 그 다음에 1차 접근 상태는 3종 특고 보안 공사. 1차 접근 상태 뭔지 아시죠? 전주가 있으면 전주가 넘어지는 거리에 있는 것. 2차 접근 상태는 3m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1차 접근 상태는 3종 특고 2차 접근 상태가 있는데 35kV 이하 35kV 초과가 있고요. 이때는 2종 특고 이때는 1종 특고. 그래서 1종 특고, 2종 특고, 3종 특고 조금 전에 했지만 그게 뭐냐면 1차 접근 상태는 3종 특고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접근 상태는 전압에 따라서 35kV 이하는 2종, 35kV 넘으면 1종이 됩니다. 그래서 35kV 이하 2차 2종 특고 35kV 초과입니다. 400km 일 때는 또 2차 접근 상태는 1종 특고가 됩니다. 그럼 400kV, 35kV에서 400kV 미만이라 했는데 400kV 이상은 우리나라 공칭전압 중에서 765kV 밖에 없죠. 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한 건 아니고요. 이때 특과 가공전선의 가공전선의 건조물과 2차 접근 상태에 있는 경우 전선의 높이가 최저일 때가 이 수직거리 28m 이상일 것. 이거 한꺼번에. 그래서 400kV 이상일 때 28m 이상일 것.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곱하기 0.15를 하는 경우가 건조물 그리고 도로입니다. 0.15를 하는 것. 지금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입니다. 접근 또는 교차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가공전선이 접근 또는 교차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위로 교차한다는 겁니다. 혹은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접근 또는 교차인데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삭도의 접근 또는 교차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 했을 때 이격거리입니다. 그래도 간단하죠. 보세요. 접근 또는 교차할 때는 저고압이나 35kV 이하나 모두 3m입니다. 3m. 그리고 35kV 초과는 당연히 3m 플러스 알파니까 3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5. 도로는 0.15. 건조물도 0.15. 네.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로와 가공전선과의 수평 이격거리가 수평으로 이격거리. 수직 말고 수평으로 이격거리가 저압은 1, 고압 및 특고압은 1.2m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표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위가 아니고요. 옆으로 1m, 1.2m면 위로 규정은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나왔죠. 고압보안공사는 고압가공연선로는 고압보안공사에 의하고, 특고압 가공연선로에서 1차는 3종, 2차는 2종 앞에서 한 거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여기서도 앞에서 나온 것처럼 2종 특고 보안공사에 의하고, 네. 2종 특고 보안공사에 의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자주 나옵니다. 보호망을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와의 사이에, 특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2종 특고 보안공사에 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교차하는 경우 2종 특고 보안공사 해야 되는데, 보호망을 시설하면 2종 특고 보안공사 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망은 접지공사를 하는 금속재 망상장치로 시설하고요. 보호망은 특고압 가공연선 아래에 있을 경우, 특고압 가공연선 바로 아래에 있을 경우 보호망이 있으면은 8.01의 5 뭐예요? 고압 가공전선 단면적과 똑같죠? 그 밖의 부분 5.26의 4보다 400m 초과 C까지 외 지역에서 인장강도 단면적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가로 세로 1.5m에 자주 나오고요. 1.5m 자주 나오고,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예. 보호망의 특과 가공전선은 외부에 뻗은 폭은, 특과 가공전선 이렇게 있을 때, 보호망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폭, 외부로 뻗은 폭 있죠. 폭은 특과 가공전선과 보호망과 수직거리 2분의 1 이상일 것. 특과 가공전선과 보호망 사이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6m를 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로 했었고요. 이제 삭도와의 접근 또는 교차입니다. 삭도는 케이블카 등을 삭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삭도가 우리가 사람 나르는 그런 케이블카뿐만 아니고 철탑 같은 거 있죠. 철탑 같은 거 산 꼭대기에 세울 때, 산 위에 세울 때 그 철탑 재료 같은 거, 자재 같은 거 이렇게 나르기 위해서 삭도를 임의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으신다면 삭도는 케이블카다. 근데 큰 케이블카도 있고 작은 케이블카도 있다. 그런 케이블카 형태로 된 것을 삭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공전선이 삭도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이게 거리인데, 지금 얘가 삭도, 이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삭도하고요, 저고압 전련전선 상호가 이따가 나올 겁니다. 저고압 전련전선 상호 간의 이격 거리,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약전류전선 간 이격 거리, 그 다음에 안테나의 이격 거리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그래서 삭도했지만 따로가 아니고요. 이것과 저고압 가공전선 상호가, 가공전선과 약전류전선과 안테나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삭도나 그 지주 봤을 때 저압은 0.6, 고압은 0.8, 35kV 이하는 2m고 35kV 초과는 또 2m인데, 여기에서 60kV 초과는 2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전선에 이런 높이 있죠. 높이 뭐 횡단보도교 위나 도로 횡단이나 철도 횡단 이런 것들은 160kV 플러스 160kV 기준으로 해서
6m 뭐 플러스 알파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도 삭도와 접근동 교차 혹은 여기서는 이런 거 대지와 전선 사이가 아니고 삭도와 전선 사이 혹은 전선과 전선 사이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경우는 60kV 기준으로 해서 2m 플러스 알파가 많아요. 대지와 전선 사이는 160kV 기준으로 해서 6m 플러스 알파. 전선과 전선 사이, 전선과 삭도 사이 이런 것들은 160kV 기준으로, 160이 아니고 60kV 기준으로 2m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60kV 초과할 때 2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저압에서 저압 전선이 고압 절연 전선이나 특고압 절연 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면 반으로 떨어집니다. 0.3. 고압에서 고압 전선이 케이블이면 0.4로 떨어집니다. 특고압에서는 반이죠. 반에서 또 반입니다. 즉 35kV 이하에서 이거 뭐요? 특고압 전선으로서 특고압 절연 전선 쓰면 1m 반으로 떨어지고요. 특고압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면은 0.5m로 떨어집니다. 이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완공사입니다. 뭐 앞에서 한 거니까요. 1차 3종, 2차 2종 특고 보완공사다. 그 다음에 가공전선 상호간 접근동 교차. 가공전선 상호간은 저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저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인데 앞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것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0.6에 0.3, 0.8에 0.4 해서 보세요. 0.6에 0.3 저압과 저압 사이, 저압과 고압 사이는 0.8에 0.4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죠. 고압과 저압 사이도 0.8에 0.4, 고압과 고압 사이도 0.8에 또 0.4예요. 지지물, 저압 가공전선 지지물은 0.3. 네. 그 다음에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지지물이 0.6입니다. 0.6.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압 가공전선 지지물과 저압 가공전선 0.3. 이것도 똑같죠. 0.6에 0.2. 예. 해서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슷한 거. 그리고 제가 조금 동그라미 친 거,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고압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입니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특고압 가공전선과 고압, 특고압 가공전선과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에서 60kV 이하, 좀 전에 했었죠. 뭐라고 했어요? 스텝 60kV 기준으로 했을 때 60kV 이하는 2m, 60kV 초과는 2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60kV 이하가 아니고 3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입니다. 이때는 저고압과 특고압은 1m고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면 1.5m고 절연전선과 케이블이면 1.0m입니다. 그리고 특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 이때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특고압 절연전선 쓰고요. 이때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을 썼을 때 1.2m에 0.5m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케이블을 썼을 때 특고압 절연전선 쓰고 케이블을 쓰면은 1.0, 케이블이면 0.5가 됩니다. 그다음 특고압 가공전선에서 1.5에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과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죠. 특고압 가공전선, 저고압 가공전선가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는 조금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때 2차 접근 상태니까 이종 특고 보완 공사를 한다. 맞죠? 2차 접근 상태 이종 특고 보완 공사고요.
다만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사이에 도로에서 시설했던 그 보호망입니다. 보호망 시설하면은 보호망 할 때 아까 나왔지만은 이동특고보안공사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로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3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입니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특고압 가공전선인데 예를 들어서 22.9kV 특고압 가공전선, 22.9kV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이 접근도는 교차할 때 얼마? 2m. 예. 절연전선이면 1m. 그 다음에 케이블이면 0.5m. 예. 똑같죠? 전선 상호간도 그렇고요. 지지물도 그렇고 2m, 1m, 0.5m. 앞에서 나왔던 수치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이것은 뭐 할 필요 없죠. 고압 가공전선, 고압 보험공사. 1차는 3종, 2차는 2종입니다. 그 다음에 다 볼게요.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과 2차 적응 상태로 시설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 제외하고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수평거리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 제외하고는요. 언제? 저고압 가공전선이 8.01에 5 이상의 케이블이면은 아니면은 우리 2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요것도 저고압 가공전선의 위쪽에 보호망을 시설하면은 또 하지 않아도 된다. 2m 이하여도 2m 미만이어도 된다는 겁니다. 네, 요 정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등의 접근도는 교차합니다. 가공전선과 우리가 이번 시간 제일 첫 번째 했을 때 첫 번째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선로 처음 했을 때 가공전선로 처음 했을 때 그때는 병행입니다. 가공전선과 가공약전전선이 병행할 때 이격거리가 2m였잖아요. 지금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는 이렇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접근 또는 교차했을 때 어디서 본 수치죠? 본 수치죠. 저압에서 0.6에 0.3, 고압에서 0.8에 0.4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특고압에서 35kV 초과 60kV 이하할 때 2m, 60kV 초과할 때 2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35kV 이하할 때는 2m였는데 1m와 0.5m로 감할 수가 있다. 나온다면 이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안테나.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삭도, 그 다음에 가공전선 상호간, 가공전선과 약전류전선,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안테나일 때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0.6에 0.3에 0.8에 0.4. 네. 그 다음에 교류 전차선과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의 접근 또는 교차입니다. 했을 때는 일단 저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접근하는 경우에 저고압 가공전선은 다음과 제외하고는 교류 전차선 위쪽에 시설을 안 된다보다 다음 경우 제외하고는 교류 전차선의 아래쪽에 시설해야 됩니다. 언제? 3m 이상인 경우, 3m 이상인 경우 저압 가공전선을 저압 보안공사, 고압 가공전선, 고압 보안공사 하는 경우 그 다음에 8.01에 저압 가공전선이 8.01에 5를 사용했을 때 저압 가공전선에 고압 가공전선을 사용했을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고 교류 전차선 위에 시설되는 때는 다음과 각호에 따라야 한다. 일단 저압에 케이블을 사용하면은 저압도 그렇고 고압도 그렇고 케이블을 사용하면 뭘 써야 돼요? 조과용선을 써야 되겠죠. 케이블 시설 기준에 조과용선 있었잖아요. 조과용선을 시설하는데 일단 저압 케이블에서 사용하는 조과용선은 35에 19.61입니다. 고압 케이블의 조과용선은 35가 아니고요. 38에 19.61입니다.
19.6은 똑같고 35냐 38이냐 차이가 있고, 케이블이 아니면 조가용선 아니죠. 조가용선 쓸 필요가 없습니다. 케이블이 아니면. 그러면 14.5일에 38. 예, 38 똑같죠. 근데 이때는 경동연선이고 이때는 조가용선입니다. 조가선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가공전선은 지지물의 경관입니다. 우리가 표준 경관 얼마요? 원래 150에 250이죠. 250입니다. 표준 경관. 근데 저 가공전선로 지지물 경관 전차선에서는 거의 반으로 떨어지는데요. 반보다 얘는 더 떨어지죠. 150에서 60, 250에서 120입니다. 60에 120. 그래서 지금 저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에서는 전차선이니까요. 60에서 12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입니다. 이게 우리가 19번 지금 26번인데요. 19번을 보시면 건조물의 조영제였고요. 지금은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우리가 물체가 있으면 시설물이 있고요. 천연이 있어요. 천연이 있는데 천연은 예를 들어 돌 있죠. 돌. 그냥 돌이면은 천연입니다. 근데 그 돌을 깎아서 만약에 비석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그것은 시설물이 되는 거예요. 시설물. 그 다음에 시설물은 조형물이 있고요. 뭐 기타 조형물이 있죠.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은 건조물이 있고 기타 건조물이죠. 건조물에 뭐 주택 이런 게 들어가. 기타 이런 게 들어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9번에서 건조물의 조영제 했을 때는 건조물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다른 시설물입니다. 다른 시설물하고 하면 건조물 이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시설물이라 하면은 건조물 있죠. 건조물 도로, 횡단보도, 철도, 궤도, sak도, 가공, 역전전선 또는 저압, 고압, 가공전선, 저압 또는 전차선 및 다른 특과 가공전선 앞에서 했던 것 이외의 시설물을 말한다. 그런데 이때 가공전선과 조형물의 조형제 구분에 따른 이격 거리가 있는데 얘가 2m, 1m. 상부조형제 위에 2m, 1m 똑같죠. 35kV 이하가 원래 3m였죠. 3m였는데 이것이 2m입니다. 2m.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차이가 있고 요 부분만 빼고 뭐 나머지는 똑같다. 예, 그래서 보통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앞에서 했던 19번 있죠. 그것이 잘 나오고, 이것은 혹시나 혼동을 느끼실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7번 가공전선과 식물과 이격거리입니다. 식물과는 보세요. 일단, 앞에서 우리가 옥측전선로, 옥상전선로 같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저압이나 고압, 옥상전선, 옥측전선은 평소 부는 바람에 닿지 않도록, 평소에 닿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가공전선과 식물과 이격거리도 저압 가공전선로나 혹은 35km 이하에서 특고압 절연전선 케이블, 특고압 수밀한 케이블은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그 다음에 수밀한 케이블은 그거요. 케이블인데 압력이 있는 그 물에도 견디는 그런 튼튼한 케이블입니다. 압력이 있는 물에도 견디는 케이블. 그런 것은 식물에 접촉 없이 시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것들은 뭐요? 전선과 식물, 대지가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은
2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입니다. 60kV까지 2m고요. 60kV 초과하면 2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가 됩니다. 그리고 35kV 이하에서는 1.5m와 0.5m입니다. 고압 절연전선 쓰면은 0.5m, 15km 초과 25km 이하의 중성점 다중 접지 거스로서 2초 이내 자동차 장치 있으면 1.5m. 그래서 수치 1.5, 0.5, 그 다음에 60km 기준으로 2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28번.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의 시설입니다. 농촌에 있는 거겠죠? 예, 농사용에서는 일단 외워주실 게 일단 저압입니다. 사용 저압이고요. 얘는 1.38의 2예요. 1.38의 2. 예. 인장 강도가 1.38이고 높이가 3.5m입니다. 높이 3.5m.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거. 목주의 말구 지름이 0.09m. 앞에서 그 저압 보완공사 할 때는 0.12m 였잖아요. 12cm였는데 지금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에서 말구 지름은 0.09m고요. 지지점 간의 거리 30m 이하일 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이 지지점 간의 거리가 30m 이하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은 공장 내에 시설하는 겁니다. 공장 내. 여기서도 자주 나오는 것은 경관이 30m 이하일 것. 30m 이하일 것. 요런 것들이 잘 나오고요. 공장, 군에 시설할 때 도로 횡단 4m고요. 도로 횡단이 않은 경우는 3m 이상의 높이일 것. 요 정도가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30번.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의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했을 때 35kV 이하일 때, 60kV 이하일 때, 혹은 60kV 넘을 때, 혹은 160kV 이상일 때,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고압 저압이 몇 볼트입니까? 22.9kV가 가장 익숙한 특고압이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상 22.9kV 다음에 66kV인데 잘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154kV인데 일반 사람들이 154kV 전기를 하는 분들도 154kV를 만지는 사람 취급하는 분들 많이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전압, 특고압 전압 22.9kV고 이 전압은 25kV 20kV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라고 해서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의 시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성성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고요. 특고압 가공전선의 중성선의 다중접지 보시면 접지 다중으로 접지가 되어 있죠. 이 다중접지가 일단 이 접지 도체는 6제곱미리미터 이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접지 도체 할 때 나왔죠. 접지 도체는 6제곱미리미터 이상이고요. 이 상호 간의 거리 얼마나? 300m 이하로 접지를 해야 된다. 접지를 할 때 300m 이하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누면 15kV 이하일 때는 25kV 이하 중에서도 15kV 이하 가장 작은 것은 300m고 그더라도 많이 사용하는 거 22.9kV 여기 포함되죠. 15에서 25까지는 150m가 됩니다. 이 거리가 150m. 그 다음에 각 접지 도체를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했을 경우 각 접지점의 대지 저항값과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 저항값은 지금 보시면 이 말이죠. 하나를 측정했을 때는 300옴 이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15kV 이하든 15kV 초과 25kV 이하든
하나를 따로 떼어서 측정했을 때는 300옴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묶으면 얘들이 다 병렬 연결이 되죠. 병렬이었을 때는 전체를 했을 때는 300옴이 10개 있으면 얼마예요? 300옴이 10개 병렬이 있으면 30옴이죠. 그래서 이게 15kV 이하였던 그 다음에 15kV 초과 25kV 이하일 때 모두 300옴인데 1km마다 합성 전체는 30옴과 15옴이 됩니다. 네,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저고압 가공전선이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는 뭐요? 병가죠. 병가. 저고압 병가 35kV 이하, 그 다음에 병가는 100kV까지 있다고 했죠. 그리고 60kV를 넘으면 2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했던 그거예요. 그런데 25kV 이하에서 특고압 가공전선과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이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는 일단 당연하게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을 위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하고요. 이게 거리가 원래 얼마에서 35kV 이하일 때는 2m였죠. 맞죠? 2m. 35kV 이하일 때는 2m였습니다. 35kV 이상일 때는. 그 다음에 35kV 이하일 때는 얼마였어요? 1.2m였죠. 저고압은 얼마였어요? 저고압은 0.5m에 0.3m였죠. 병가 부분. 확인 안 되면 앞에서 넘어가서 한번 책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35kV 넘으면 2m, 35kV 이하면 1.2m인데 여기서는 15kV 이하일 때는 0.75m가 됩니다. 그리고 15kV 초과 25kV 이하에서는 표준은 1m, 특고압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혹은 저고압의 전원전사 케이블을 사용하면 0.5m로 감할 수가 있다. 네. 병가 이런 것도 25kV 이하가 갑자기 나와서 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전압이죠. 그래서 35kV 초과, 그 다음에 35kV 이하, 그 다음에 15kV 이하, 15에서 25kV, 그 다음에 저고압 병가 한번 묶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간입니다. 경간. 우리 표준 경간 얼마에서 표준 경간이 150에 250에 600이었습니다. 근데 100에 150에 400 이거 어디서 보신 적이 있나요? 예, 경간 중에서 저고압 병가, 저고압 보완공사. 그래서 15kg에서 25kg, 즉 25kV 이하인 특고압은 저고압 보완공사와 경간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교류 전차선.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이냐면 25번이요. 25번에서 저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의 접근 교차할 때 경간 60에 120m였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조영제 사이의 이격 거리도 앞에서 나왔었죠. 몇 번이냐면 19번입니다. 19번 가시면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이 있죠. 접근이 있는데 3m 똑같죠. 3m 똑같고요. 3m 똑같고 특고압 전원선 2.5m, 케이블 1.2m도 똑같고 얘가 상부 조영제, 기타 조영제 이게 특고압에서 3m였는데 1.5m. 이 위에는 똑같죠. 위에는 똑같고요. 3m에서 1.5였고 1m가 아니고 0.5m였죠. 0.5m고 예.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19번에 있는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교하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4번 특고압 가공전선과 시설물 간의 이격 거리는 이게 25kV 이하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 아니에요. 또 암기하기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요건 있죠. 이거 특가 가공전선 시설물 간 이격거리 도로 횡단보도 이게 얘하고 똑같죠. 1.5, 1, 0.5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특과 가공전선 상호간 접근 또는 교차. 근데 25kV 이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거 35kV 이하 특과 가공전선과 저가 가공전선 상호간과 거의 똑같죠. 이게 몇 번이냐면 22번이죠. 22번에 있는 것 같아요. 22번에 35kV 이하 특과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하고 또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모두 외우는 그런 공부 방법을 권해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확인만 하시고 문제 풀면서 이론 와서 확인하시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외워져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31번 시가지 등에서 특과 가공전선의 시설입니다. 시가지. 예. 시내 있는 거. 일단 시가지에서는 우리가 전압 보세요. 공층전압이 22.9kV가 있고 그 위에 사용하는 전압 66kV 있지만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154kV고 345kV, 765kV가 있는데 시가지 내에 사용하는 전압 중에서 154kV를 170kV 이하, 170kV 초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170kV 이하인 특과 가공전선 뭐다? 154kV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관 보세요. 시가지 등에서 특과 가공전선 경관자리에서 원래 표준 경관 얼마였다? 150에 250에 600이었죠. 어떻게? 반으로 떨어집니다. 시가지에서 표준 경관 150에서 75. 150, 250 반이 125잖아요. 125인데 그렇게 하지 않죠. 125, 130도 아니고 140도 아니고 150 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00m는 보안공사에서 다 400m였죠. 그리고 단주는 300m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 수평으로 2 이상인 경우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이 4m 미만일 때는 250m. 400m, 300m, 4m 이면의 경우 250m가 되고요. 170km 초과할 때는 A종이나 B종 사용 못하죠. 170km 초과할 때는 철탑만 사용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때는 600m, 보안공사도 없이 600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등에서 특과 가공전선의 전선의 단면적 볼게요. 단면적은 우리 일정특고 보안공사에서 했었던 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일정특고 보안공사는 100 미만일 때 55에 21.67이었습니다. 21.67. 그 다음에 일정특고 보안공사에서는 100에서 300이었어. 300에서 150이었습니다. 150. 똑같고요. 그 다음에 300 초과해서 얼마? 200이었어. 200. 일정특고 보안공사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0km 미만일 때 55, 21.67, 55고요. 100에서 300일 때는 150, 300 초과할 때 200이었는데 시가지의 특별 가공전선의 단면적은 얘는 똑같다 그랬죠. 일정 특고와 똑같고요. 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170이에요. 170. 왜? 앞에서 170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170 초과할 때는 240입니다. 200이 아니고 240. 그럼 시가지 등에서 특가 가공전선의 높이입니다. 원래 우리 얼마요? 일반적으로 특가 가공전선 높이 6m였잖아. 도로 횡단 등 6m, 철도 횡단 6.5m, 뭐 도로 횡단하지 않는 일반 장소 뭐 5m 이렇게 됐었는데 시가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35km 이하일 때는 10m. 35km 이하인데 10m요. 근데 특과압 절연전선이면 8m. 굉장히 잘 나오죠. 얘도 잘 나와요.
잘 나오고. 35km 초과할 때 어떻게 될까요? 10m 플러스 단속 곱하기 0.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35km 초과할 때. 그 다음에 그런 거. 시가지예요. 시가지. 100km 초과할 때 1초 이내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이런 거 어디에 나왔었습니까? 일정특곡 보안공사에서 3초 이내 차단, 100km 넘으면은 2초 이내 차단은 있었잖아. 시가지에서는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 100km 초과하면은 1초 이내 자동 차단 장치 시설하고요. 지지물의 위험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한다. 단 35km 이하의 특과 가공전 전선에 특과 절연전을 사용하는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특과 가공 전선을 지지하는 애자 장치는 애자 장치가 있죠. 50% 애자 장치의 충격 섬낙전압 50% 충격 섬낙전압 50%그 전압값이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 장치가 있겠죠. 110%일 것. 근데 130km 초과한다. 170kV 이하인데 130km 초과하면 105%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50% 충격 섬낙전압이 그 전선이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경우 110% 이상이고요. 130km 초과하면 105%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크혼, 아킹링, 아킹혼 아시죠? 애자 장치에 그 낙뢰부터 보호하는 아킹혼을 붙인 현수애자, 장간애자, 라인포트애자. 장간애자는 장간형 현수애자로 해서 그 폴리머애자, 그 현수애자 여러 개를 붙인 것 같은 것을 그 폴리머로 만든 그런 것도 있죠. 장간애자, 라인포트애자, LP애자 등을 사용합니다. 이런 이자의 현수애자나 장간애자, 이게 이상의 P애자, 라인포트애자를 사용한다는 참고로만 보시고요. 그리고 사용전에 170km를 초과하는 전선로 3, 4, 5km겠죠. 3, 4, 5kV를 시가지에 시설할 때 기억해 주실 만한 것이 좀 전에 나왔지만은 경간 거리는 600m 이하일 것입니다. 그럼 아마로드 시설해요. 아마로드가 뭐예요? 전선의 진동 방지. 아마로드를 시설하고요. 지지물은 반드시 철탑만 사용하고 이때 전선의 단면적 240, 170km 초과하는 경우 240 이상을 사용한다. 전선의 지표적 높이는 좀 나왔지만 핀미터에 35km 초과하는 10km마다 12cm 10m 플러스 단속 곱하기 0.11을 하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했던 170kV 이하와 동일하니까요. 한번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